그 노 후보께서는 그 시장 출마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셨어요. 행정부 시장이 시장 선거를 출마하는 것은 학급으로 말하면 부반장이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유력자들의 지원을 많이 등에 업었다. 뭐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불출마를 선언하신 시장님과 또 국가 지도자가 되신 의장님께서 저를 정말 실체가 있어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걸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차기 어느 모 지역구를 보장을 받았다. 유언비어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저는 행정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사랑하는 곳이 대전이고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대전일보의 영상 토크 대담한 밥상입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컷오프를 했는데 3배수 안에 들어가셨어요. 네. 준비 기간도 짧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제가 잘하거나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결과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행정을 쭉 해온 사람으로서 대전 시정의 책임자를 뽑는 데 대한 시민 여러분의 어떤 기대 또 희망의 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여망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더 겸허하게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를 좀 만나셨는데 네. 당시 그 노 후보께서는 그 시장 출마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셨어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다가 약 한 3주 만에 출마를 결정하시고 여기 등록을 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 후보를 이 선거판으로 이끈 어떤 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장 선거라는 걸 놓고 보면 지금 특히 이제 현직 시장님이 불출마를 선언하신 상태로 보면 행정부 시장이 시장 선거를 출마하는 것은 학급으로 말하면 부반장이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초지일관되게 갖고 있는 부분이지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제가 행정관료를 쭉 해왔던 사람이어서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선택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정치 과정에서 제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을 받지 않았을 때 제 공직 생활이 어찌 보면 마감되는 중대한 저한테는 또 기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출마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고민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뭐 부인을 하실지 시인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선거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뭐 여몽철 시장이라든지 강창일 국회의장이라든지 하는 그 유력자들의 지원을 많이 등에 업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실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장님께서 느끼신 대로일 겁니다.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과정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그리고 격려를 받아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평가로 결론이 나는 게 선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신 시장님이나 또 국가 지도자가 되신 의장님께서 저를 정말 실체가 있어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걸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두 분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 여러분께 사실은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한간에서는 우리 노 후보께서 선거 출마에 나섰을 때 설령 시장 선거가 안 되더라도 차기 어느 모 지역구를 보장을 받았다. 차기 총선에서 그런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타 후보들이 뭐 마타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국장님이 그러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러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언비어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이미 한번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반장을 하고 있는데 반장 자리가 비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행정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사랑하는 곳이 대전이고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앞에 정치적 행로를 생각하는 것은 즉 전혀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화제를 바꿔서 염홍철 시장과의 관계를 좀 아무래도 많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예. 뭐 직전 부시장으로서 염홍철 시장을 직접 보좌를 가장 근거에서 해왔고, 그래서인지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승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뭐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병찬만의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언론 쪽에서는 좀 간혹합니다. 네. 이런 그 언론의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동의하셔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계승할 부분은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는 시책조차도 뭐 선거 때 적대 관계가 있었다거나 당이 다르다거나 해서 다시 다 뒤집고 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도 혼란스럽고 얼마나 그 소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그 일들을 쭉 나열하고 이게 제 공약이라고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이게 어찌 보면 제 후보의 꿈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번 그 제 임기 동안에 시민 여러분께서 동의하고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면 저는 저희 공약을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시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되 꿈은 시민 여러분께서 꾸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꾸시는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킬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그러면 제가 좀 그 약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좀 피해갈 수 없는 순서입니다. 저희 그 타이틀이 대담한 밥상인데 이렇게 반주도 좀 한 잔 드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한 잔 영광입니다. 네. 저도 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쉽죠? 재밌죠? 국장님께서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방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차 관문, 본선에 나서기 위한 이제 당내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남아 있는데, 뭐 우리 노 후보를 비롯해서 박성효 국회의원, 이재선 전 국회의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경선, 당내 경선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 이제 경선 룰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앙당에서 정해진 대로 정정당당히 저희들이 임할 거고요. 아마 뭐 어떤 후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선에서 있어서 그 당원과 일반 우리 국민들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고 접촉하고 그런 것이 아마 각자 같은 전략일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인지도 면에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10년 정치하신 분과 이제 한 달한 저희 그 갭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더 부지런히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노 후보께서는 행정고시 한 이후에 대전에 오셔서 기획계장을 하셨고, 시정과장도 하셨고, 기획관도 하셨고, 교통관광문화국장도 하셨고, 당시에 기억나는 어떤 그 대전시의 우리 노 후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굵직한 사안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대전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랄까요?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명감 같은 DNA가 그 시기에 사실 더 뚜렷이 새겨진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대전 일반시 때 마지막 기획계장이면서 직할시 되면서 최초의 기획계장입니다. 즉 직할시 승격을 위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의 기획계장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거를 직할시 될 때까지 정말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한강 이남의 최고 행정 수준을 가졌다라는 그런 뭐 칭찬도 좀 받아가면서 보람을 느꼈던 시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문화예술 쪽으로 또 많이 근무를 했던 그런 이제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지금은 둘레산길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는 둘레산길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산이란 산을 다 누비어야 됐는데 그 산성복원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문산성 최초 복원을 제가 했고요. 계적산성의 국고보조를 제가 끌어내서 처음 산성복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지금 전당이라든지 시립미술관에 대한 모든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제가 서울을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봐서는 이제 그 많이 익숙한 시책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소가 될 만한 주부 건전 레크레이션 교실도 했고 사랑의 배움터 그 다음에 엑스포가 그때 막 될 때니까 엑스포 시민 교실을 통해서 거의 10,000명 이상의 시민들께 엑스포도 알려서 동참하시게 했던 것도 참 보람차고요. 다만 이제 그런 그 작은 행복들과 함께 큰 것으로는 엑스포, 그 다음에 둔산 신시가지 조성, 대덕연구단지 조성 본격화, 삼청사 입주 이런 굵직한 그 당시에 됐던 데에 대해서 크든 작든 제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다 했었기 때문에 대전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추억이나 그런 보람들이 늘 스쳐 지나갑니다. 좀 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어떤 분들은 뭐 고가로 건설해야 된다, 아니면 뭐 지상 트램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지하철로 해야 된다. 또 그런 와중에 염 시장께서는 뭐 당신의 임기 중에 당식을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신 상태고 여타 후보들은 그것은 민선 차기 시장한테 넘기는 게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은 시민 여러분의 공감이 전제되고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그 교통 수요나 또는 지역 그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업이지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사업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요. 다만 워낙 우리 대전에 주는 영향이 교통 요소만이 아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시간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된다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은 뭐 고가나 트램이나 그것도 역시 이제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공감대라는 것이 바로 그 방식 결정을 위한 지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 정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까지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사무실을 문화동 서대전 육교 부분에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여타 후보들 보면 다 거의 뭐 신도시 둔산 쪽에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노 후보께서 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 뭐 정책을 지금 위반 중이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는 제가 유럽형 어떤 문화 도시를 한번 모델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유럽 것을 이식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것이 유럽형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컴팩트 시티라고 하죠. 이렇게 압축 도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걷는 도시, 그리고 아기자기한 도시, 거기서 생활에 힐링도 되고 거기서 우리의 아름다움도 서로 찾는 그런 도시 형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도시계획적, 장소적 측면에서 말하면 또 광장 개념, 그 다음에 성당이나 교회나 또는 어떤 상점가 이런 개념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럽형 도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학문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그린 어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그런 그 개념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원도심의 활성화는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같은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접근하더라도 더 소외받고 조금은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하듯이 우리 원도심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많은 재원을 좀 투입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조금 상황을 앞으로 돌아가서 네. 내가 대전시장 선거에 나서겠다 했을 때 좀 가족들의 반대가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진로가 막혀있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쭉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겠는가 이런 그 과정의 어려움을 또 제 장래를 생각해서 말씀이셨는데 제 각오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 가장 큰 지지자로 지금은 변해 주셨죠. 이제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만 안고 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전시장을 하고 싶습니까? 네. 전 대전을 초일류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지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토양적인 측면에서 이루는 이 대전을 정말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정말 초일류 도시로 제가 만들고 싶다. 다만 그것은 저 하나의 야망이나 포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훌륭한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힘을 합치고 저희 대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합쳐진다면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행정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 외국에서 제가 견문한 부분들이 합쳐진다면 저는 그걸 이루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